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면 각도가 좀 이렇게 낮춰져 있는데 제가 좀 받침대를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상담과 조언의 차이, 그리고 이제 어떤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시니까 뭐 저의 이야기가 뭐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뭐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들으셔도 좋고, 나름 저의 상담 스킬, 그리고 방법, 그런 것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맨날 술 먹는 이야기, 술 먹고 맛있는 이야기, 이런 것만 하는 것도 제가 돌아버릴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신선하게 좀 이런 이야기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냥 제가 겪었던 실화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단어부터 정리를 하면, 상담은 서로 말씀담,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자체가 상담이에요. 상담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시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로 가잖아요. 상담 받으러 딱 가면은 뭐 처음에 이게 접수할 때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고 하고 나서 대충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들어요, 상담사들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막 보니까는 다른 데서 하는 거 보니까는 뭐 어떤 데서는 뭐 4번에 끊고 5번에 끊고 뭐 1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 상담 자체도 그 하잖아요. 저쪽에서 무슨 답을 내줬다고 해서 그 답대로 되지도 않고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담은 스스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답을 꺼내는 과정이에요. 예, 그게 상담이고, 조언은 말 그대로 그냥 도울 조자잖아요. 도와주는 말인데, 사실 요즘엔 조언이라고 해봐요. 요즘에는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위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조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간섭, 잔소리, 꼰대질,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도,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서도 좀 그런 경향이 많이 느껴져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윗세대랑 또 저희 세대랑 저보다 아래 세대는 살아온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 맞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야,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이 돼야지 조언인 거지, 도움도 안 되는 소리면 조언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잔소리일 뿐이지. 진짜 도움이 돼야 조언인데, 여튼, 상담과 조언의 차이는 이렇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시거나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을 겪으셨고 그런 일들을 물어봐요.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겪었던 거랑 제가 겪었던 것 중에 가장 유사한 경험들을, 저는 근데 그때 어떻게 생각했었다, 그리고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서 넘어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못했던 혼자만 끙끙 앓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제 마음이 이제 편해지시면은, 그리고 이제 까먹고 지냈었다가도 갑자기 이제 잊고 지냈던가도 생각나는 것들을, 그런 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정화를 일으켜요. 내가 말을 하지 않은 것과 말을 한 것과,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 내가 박수를 쳤을 때 느낌, 박수를 치지 않아도 박수를 친 느낌은 알아요. 그쵸? 근데 박수를 친 거랑 박수 친 느낌을 아는 거랑 같은가요?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말을 하고 나서의 느낌과 그냥 말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혼자 생각한 거와는 느낌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시원하면 그 느낌이 딱 쾌적해지는 그런 느낌 자체가 달라요. 상담이란 건 사실 이런 데서, 특히나 심리 상담은 그런 데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그러니까 약물 치료나 뭐 어떤 물리적 방법이 들어가지 않는 그 치료로도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대화만으로도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심지어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직전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스스로 찾아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만 건드려주면요, 그분들도 알아서 그 부분을 해소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고, 왜냐면 더 이상 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가 이 고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중독에 빠지지 않고 되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힘들어지면 다시 빠질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 상황에선 벗어날 수 있잖아요. 저의 상담은 대부분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 제가 그래서 답답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시라고 하는 게, 단톡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저랑 직접 통화해 보신 분은 그 느낌을 알아. 그래서 저랑 한 번도 통화를 안 해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통화해 보신 분은 없어. 무조건 2번 이상 통화를 해. 저한테는. 그게 이제 제가 가진, 저는 이제 나름의 저의 상담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대부분 어지간해서는 조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따라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단톡방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이게 다른 분들도 다 보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본의 아니게 마음으로는 심적으로는 이 친구를 직접 만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분위기 있고 이미 이 사람이 얘기한 분위기가 사람들이 느낀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다 봐가면서 해야 하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조언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저랑 어느 정도 친해지신 분들은 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진짜 답답한 일 있으면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세요. 아니면 전화하고 싶으면은 언제 시간 나시냐 물어보시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게 갑자기 몰리는 날이 있어요. 하필이면 어떤 날은 막 진짜 뭐 한 7, 8명을 하루 종일 통화만 하다 하루 일과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하는 직업 자체도 본래 이제 상담을 하러 다니는 거고 그러는 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날 적정 수준에서 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통화가 10분, 20분에 끝나지가 예전 잡으시면 기본 막 1시간을 하시는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 조언은 이게 자기 나이 또래에서 그리고 같은 직종에서 일한다거나 비슷한 쪽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환경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조언이 먹히는 거고 가능하고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조언은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 같아. 제가 겪어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자 문제로 힘들어했다 치면은 저랑 같은 나이대 제 친구 중에 저의 여자에 대한 그 전력을 아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면 저는 그렇구나 하겠죠. 근데 저에 대해서 일절 모르시는 분들이 야, 여자는 뭐 이렇게 만나봐야 돼, 아니면 네 나이가 몇인데 등등으로부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말들이 제가 들을 때는 딱 듣자마자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거 한 방에 게임 끝나죠. 예. 이게 조언이라는 건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고 나의 위치도 생각을 해야 해요. 내가 위치가 너무 높아고 이 사람이 부담스럽겠다 싶을 때는 조언이라고 해주고 싶으면 사실 먼저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고 나서 해야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조언도 상담이 돼야 해. 조언도 일방적으로 내가 떠드는 말이잖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이 사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 멋대로 판단해서 이거 얘기해주는 건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저는 그 자체가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음성폭력, 언어폭력,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에 심리상담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필요하시냐면은 제가 겪은 대부분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어지간한 이야기들은 서로 이렇게 또래라든가 아니면 친구라든가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형제 자매라든가 어떻게 해서든 풀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야. 내가 어떤 게 쌓인 게 있으면은 말로 풀던 뭘로 풀던 그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독 성격이 참는 거에 강하시다거나 남들한테 피해 주는 게 싫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이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심리 문제에서 걸려가지고는 상담을 자기 스스로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스스로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는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좀 이런 게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달라는 거죠. 웬만한 그냥 평상 그냥 대화에 있어서 평범한 거에 문제가 없는데 술에만 문제가 있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저한테 팩트만, 사실상 영상을 보고 필요한 팩트만 찝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랑 굳이 뭐 상담까지 하셔서 뭐 물론 그러면 좋기야 하지만, 물론 이제 많은 팁들을 직접 나에게 맞는 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대부분 보니까는 심리적으로 이미 술 문제 생기기 전에 심리적인 문제가 되게 쌓이신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하고 좀 대화를 하시면은 당장에 술은 끊지 못하시더라도 어쨌거나 삶에 대한 무게에 대해서는 조금 가벼워지실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남겨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그 심리라는 자체가, 내 마음의 짐, 마음의 병이라는 자체가 사실상 전부 대부분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는데 해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해소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그 차이에요. 누구나 스트레스는 받고 살아요. 근데 해소하는 방법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건, 아니면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는 것이건, 아니면은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싫어서 그런 것이건, 뭐 이유가 뭐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해소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 못하는 것들이 전부 마음의 병이 돼서 그게 이제 혼자 술 마시는 거로 이어지고 폭음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 건강도 악화되고 이게 쭉쭉쭉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상담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또 마지막에 또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는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뭐 문자로 저한테 나 어떤 사람인데 몇 시 이후에 상담 좀 해보면 가능하냐 뭐 그런 식으로 여쭤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가능한 시간대 조정해서 연락을 바로 드릴 테니까는 그런 부분들 연락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은 영상을 보셨으니까 나한테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스스로 이제 알게 되신 부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시면서 좀 날씨는 추워지지만 가슴은 따뜻한 그런 겨울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은 좀 각도가 조금 재수가 없으셨을 텐데 죄송하고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